제1장 달빛을 머금은 씨앗.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사람 말을 하던 시절, 산 좋고 물 맑은 너울고을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온 마을을 다 사고도 남을 만큼 부자였던 농부 덕배가 살았지요. 덕배에게는 바가지 긁는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현명한 아내 분이와 풀꽃만 봐도 까르르 웃는 어여쁜 딸 송이가 있었습니다. 덕배네 집안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대들보 아래 가장 서늘한 곳에 모셔진 낡은 질그릇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달빛 신나락이 잠들어 있었지요. 이 벽시는 그저 벽시가 아니었습니다. 덕배의 칠대조 할아버지가 길을 잃은 산신령을 지게에 태워 무사히 산으로 돌려보내자 산신령이 감사의 표시로 남기고 간 선물이었습니다. 보름달이 가장 휘영청 밝은 날 달의 전기만을 모아 빚었다는 이 신나락은 나달마다 은은한 진주빛을 띠었고 항아리 뚜껑을 열면 갓 지은 밥처럼 구수하면서도 난초처럼 청아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이 신나락으로 농사를 지으면 어떤 가뭄에도 논이 마르지 않았고 메뚜기 떼가 온 마을을 덮쳐도 덕배네 논만은 피해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쌀로 밥을 지어 아픈 사람이 먹으면 기운을 차리고 송이처럼 어린아이가 먹으면 총명해진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그래서 덕배는 이 신나락을 가족의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매년 가을 황금빛으로 익은 벼 중에서도 가장 알이 굵고 빛나는 놈들만 골라 항아리에 채워 넣었고 부정한 기운을 막기 위해 새끼를 꼬아 만든 금줄을 정성껏 둘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한 신나락의 소문은 욕심 많은 황부자의 귀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온 마을의 땅을 다 차지하고도 성에 차지 않아 덕배의 신나락을 손에 넣으려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지요. 이보게 덕배, 그 요망한 씨앗을 내게 넘기면 내 자네에게 놈 세 마지기를 주겠네. 하지만 덕배는 언제나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부자 어르신, 이 신나락은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갑오입니다요. 제2장 외로운 도깨비 깨봉이. 한편 너울고을을 감싸고 있는 깊은 뒷산에는 도깨비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꼬마 도깨비 깨봉이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다른 도깨비들이 씨름판을 벌일 때면 구석에서 구경만 해야 했고 돈값수를 겨룰 때면 어설프게 변한 모습에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지요. 깨봉이의 유일한 소원은 힘세고 멋진 도깨비가 되어 다른 도깨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형님들처럼 산을 올리는 방귀를 끼고 아름다운 처녀로 둔갑해서 나무꾼을 홀릴 테다. 그러던 어느 날 깨봉이는 산나무를 캐러 온 마을 안악들의 수다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나? 덕배네 집 달빛 신나락 말일세. 그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 병든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지 뭔가. 그렇고 말고 그게 보통 벽시가 아니라 산신령이 내린 영물이라더군. 그걸 먹으면 아마 늙지도 않고 힘이 장사가 될 걸세. 그 말을 들은 깨봉리 뾰족한 기가 번쩍 하고 섰습니다. 영물? 그걸 먹으면 힘이 장사가 된다고? 옳거니 저걸 훔쳐 먹으면 나도 이 산에서 가장 힘센 도깨비가 될 수 있겠구나. 깨봉이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기다려 살금살금 산을 내려왔습니다. 제3장 밤중에 요란하고 쓸데없는 대소동. 바람이 칼날처럼 스치는 겨울밤. 깨봉이는 감쪽 같은 돈갑술로 담벼락에 돌멩이인 척 숨어 덕배네 집 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과연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기운을 뿜어내는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찾았다. 깨봉이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금줄을 작은 지푸라기처럼 만들어버리고는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을 뜰 수 없는 황금빛과 정신이 아득해지는 향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힘이 솟는 것 같아. 깨봉이는 허겁지겁 신나락 한 움큼을 입에 털어놓고 우적우적 찝으려 했습니다.
내 송곳니! 신나락은 잘 닦은 조약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깨봉이는 눈물을 찔끔 흘리며 뱉어냈습니다. 너무 단단하잖아. 그럼 마법을 써야지. 부드러워잖아. 얍! 깨봉이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신나락이 살짝 부풀어 오르는가 싶더니 오히려 강철처럼 더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아니잖아. 화가 난 깨봉이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나락을 바닥에 놓고 돌멩이로 빻아보려 했습니다. 콩! 콩! 타닥! 하지만 신나락은 멀쩡하고 돌멩이에만 흠집이 났습니다. 다음은 입김으로 녹여보려 했습니다. 호 하고 뜨거운 입김을 불자 신나락 표면에 김이 서렸다가 금세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신나락 2개를 손에 쥐고 3개 비려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려 했습니다. 서극서극 사사삭 마치 모래를 비비는 듯한 소리만 날 뿐 불커녕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깨봉이는 거의 울상이 되었지요. 배는 점점 더 배고파지고 신나락은 야속하게 빛나기만 했지요. 마지막으로 깨봉이는 신나락을 항아리째 들고 벽에다 내리쳐 깨트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는 달그락달그락 소리만 날 뿐 깨봉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광 안에서는 딱, 콩, 타닥, 서극서극, 달그락달그락, 대구루루 하는 세상에 없는 온갖 기묘하고 요란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깨봉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피피, 맛없는 돌멩이를 보물이라고 숨겨두다니 심술궂은 인간 같으니라고. 깨봉이는 심술이 가득나 이빨 자국이 난 신나락을 광 여기저기에 베펴버리고는 씩씩거리며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제4장 눈물과 불신 그리고 새로운 단서. 다음날 아침 밤새 뒤숭숭한 소리에 잠을 설친 덕배는 불안한 마음에 광으로 달려가 그 처참한 광경에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우리 집 가보가 우리 송이 약밥 지어줄 신나락이. 덕배의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황부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내가 뭘 했나. 그런 요망한 물건은 언젠가 화를 부를 것이라 했지. 보아하니 굶주린 쥐떼가 한 짓이구만. 그러게 진작 나한테 팔았어야지. 덕배는 뒤거진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쥐가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간밤에 귀신이 광에서 오독오독 서극서극 하면서 신나락 까먹는 소리를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덕배가 실성을 하나? 귀신이 신나락 까먹는 소리라니 생전 처음 듣는 해괴망측한 소리일세. 가보를 잃은 슬픔에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거지.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 분이가 흩어진 신나락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윤기가 흐르는 붉은 빛에 뻣뻣하고 곱슬거리는 털 한 올이었습니다. 제5장 뜻밖의 조언과 작은 친절. 덕배와 분이는 그 털을 들고 마을 어기 너머에 사는 신통이라고 소문난 만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털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건 귀신 털럭이 아니여. 뒷산에 사는 어린 도깨비의 것이구만. 아마 녀석이 신나락의 영험한 기운을 탐내고 내려왔다가 너무 단단해서 먹지도 못하고 밤새 헛심만 쓰고 간 거야. 녀석이 낸 요란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자네가 귀신 소리로 들은 게지.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덕배는 화가 나기보다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꼬. 집으로 돌아온 덕배는 아내와 함께 남은 고구마로 찐빵을 만들고 맑은 샘물을 길어 작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질산 어기의 가장 큰 바위 위에 찐빵과 물 항아리를 조용히 놓고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깨봉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벌하기는커녕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준 덕배의 마음에 깨봉이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날생에 받아보는 친절이었습니다. 제6장 소리 없는 보응과 전설의 시작. 그날 이후 덕배네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밭의 잡초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지고 시들어가던 채소가 파릇파릇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덕배가 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을 때면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등을 밀어주었지요. 그리고 이듬해 봄, 덕배는 이빨 자국이 난 신나라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모아 논에 심었습니다. 황 부자는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덕배는 묵묵히 땀을 흘렸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덕배의 논에서는 예년의 2배가 넘는 수확이 나왔고 쌀알은 이전보다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밤마다 깨봉이가 몰래 내려와 도깨비 방망이로 땅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해충을 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배의 엄청난 수확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덕배가 처음 외쳤던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오랫동안 너울고을 사람들은 누군가 앞뒤가 맞지 않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저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 자네 말은 꼭 덕배네 집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구만. 이렇게 한 꼬마 도깨비의 서툴고 요란했던 하룻밤의 소동은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뜻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랍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러시다면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힘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